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23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4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1번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연직 배수공법 중에 PVD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공법의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발생 원인과 온도균열 제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지반 함몰 발생 원인 및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4번 공사관리 목적과 공사 4대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저토피 연약지반의 선지보 터널 공법으로 터널을 시공할 때 지반 보강 효과 및 공법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콘크리트 포장에서 컬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까지 나왔습니다. (123회) 서술 4교시의 1번입니다.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연직 배수 공법 중에 PVD 공법의 시공시 유의사항을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PVD 공법은 연약지반 내에 플라스틱 배수제를 삽입하여서 과잉 강극수를 배출시켜 지반을 안밀시키고 강도를 증진시키는 연직 배수 공법입니다. 두 번째, PVD 공법은 시공 전,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에서 주요 사항 등을 유의해서 시공합니다. 대제목 2번 PVD 공법의 개요도 및 메커니즘이고요. 아래 차트를 먼저 보고 그림을 보는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제 설치 후 성토 하중입니다. 우선 원지반, 연약지반 상부가 이렇게 있고요. 연직 배수제를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연직 배수제 시공이 완료되면 샌드매트를 이렇게 포설 또는 배수제 설치 이전에 포설하고 성토 하중을 가합니다. 이어서 차트 두 번째, 과잉 간극 수압이 발생해서 배수제를 통해 배출된다 라고 했습니다. 프리로딩 하중, 성토 하중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 하부 지층에서는 과잉 간극 수압이 발생해서 물이 어디로든지 가려고 하는데 연직 배수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연직 배수제 방향으로 좌우로 이동한 다음에 연직 배수제를 거쳐서 이렇게 샌드매트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그림의 아래쪽 보시면 점선 모양으로 PVD 설치 전 강국수의 흐름 그리고 PVD 설치 후 이렇게 간극 흐름 실선으로 표현해 줬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암기해 주시고 시험장에서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수제를 통해서 과잉 간극 수압이 완료되면 지반의 안밀 치마가 진행됩니다. 그 결과로 잔류 치마량이 감소하고 전단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런 성토 높이, 샌드매트 높이, PVD 규격, 그리고 안밀 시간 T 이런 부분들도 꼭 암기하셨다가 서브노트화 하시고 시험장에서 활용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PVD 공법 시공시 유의사항 물어본 문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2번에 요 엑스트라는 원리가 있는 공법 시공시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3번 봅니다. PVD 시공시 유의사항은 동그라빠는 시공 전 그리고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시공 전 유의사항은 지반조사 부분, 배수제 성능, 시공 계획과 자재 준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공 계획 안에는 사실 요 설계 부분도 들어갑니다. 간격, 장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배수능 시험 부분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답안에 기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공 중 유의사항은 배수제 설치 부분, 교란 영역 최소화 부분. 교란 영역 최소화 부분은 스미어 이펙트 관련 내용이 있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수평 배수층 설치. 이런 부분은 사실 배수 기능과 장비 주행성 확보, 즉 트래피커빌리티
이런 부분의 내용까지 빠짐없이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측관리 부분, 안전관리, 품질관리 부분까지 시공 중 유의사항을 쓰고 시공 후에는 성토 시공과 계측 및 유지관리, 환경보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계측 및 유지관리에서 안전관리와 치마관리 부분입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그래프와 안전관리 기준, 치마관리를 예측하는 방법, 쌍곡선법 이런 내용을 곁들여서 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4번 결론입니다. PPT 공법 및 프리로딩 공법 병행 시 시공 전 설계와 준비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시공 중 품질관리 및 시공 후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123회 서술 4교시의 2번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발생 원인 그리고 제어 대책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메스 콘크리트는 불구속 조건의 넓은 구조물 두께 80cm 이상 또는 구속 조건의 벽체 두께 50cm 이상이거나 콘크리트 수하열에 의한 온도 응력 및 온도 균열을 검토해야 되는 구조물로 정의됩니다. 메스 콘크리트의 정의만 이렇게 기술한 개요 형태가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발생 시 문제점 이렇게 차트 형태로 표현해 봤고요. 대제목 3번은 물어본 첫 번째 온도균열의 발생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 구속에 의한 균열, 두 번째는 외부 구속에 의한 균열이고 각각에 대해서 정의 부분, 발생 시기,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정의, 발생 시기, 특징. 이어서 대제목 4번은 물어본 두 번째, 온도균열을 제어하는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사전 검토 부분, 설계, 재료 배합 부분, 그리고 시공 부분은 크게 또다시 콘크리트 타설 시, 이음 시, 양생 시로 또 구분이 되고 콘크리트의 계측 관리 부분, 그리고 온도 균열 지수에 관한 관리 부분까지도 내용을 빠짐없이 다 써줍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메스 콘크리트 그리고 온도 균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결론이나 본론 내용 중에는 저발열 콘크리트 그리고 스마트 콘크리트 등과 함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자, 이 부분은 이 계측 관리랑도 연관이 됩니다. 이런 부분 같이 학습해서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23회) 서술 4교시의 3번 집안 함몰 발생 원인 및 저감 대책입니다. 1번 개요. 집안 함몰은 지표면 아래 지반이 약해지거나 공극이 확대되어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으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반 함몰의 발생 원인은 석회암지대 용해 등에 의한 자연적 요인과 상하수도 간 파손 등에 의한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지반 함몰의 저감 대책은 사전 예방 단계, 함몰 발생 시 조치, 지속적인 관리 단계 등으로 마련해서 저감합니다. 대제목 2번은 지반 함몰의 발생 원인이고요. 대표 개요도를 하나 멋있게 그려주고 개요에서 말했듯이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해서 내용 써줍니다. 자연적 요인은 석회암지대 동굴의 용해, 풍화암 분포, 풍화라든지 단층 및 전리지반. 이어서 인위적 원인은 지하수의 과다 이용 부분, 그리고 상하수도 간의 파손 부분, 그리고 지하 공간의 개발, 그리고 건설 공사 등이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집안 함몰의 저감 대책은 사전 예방 단계와 집안 함몰 발생 시 조치 단계, 그리고 지속적 관리 단계로 구분합니다. 사전 예방 단계는 집안 함몰 위험도를 평가해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지하수 관리하는 부분,
상하수도 관리와 지하 공간의 개발을 관리하는 부분. 자, 두 번째, 집안 함몰 발생 시 조치 단계는 현장 조사와 응급 조치, 그리고 원인 규명과 복구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써주고요. 지속적인 관리 단계는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관계기관 간 협력 관계 구축,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내용을 써줍니다. 이어서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23회 서술 4교시의 4번 공사관리의 목적과 공사 4대 관리입니다. 1번 개요. 공사관리의 목적은 정해진 재원과 기간 내에 안전하고 품질 높은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고, 그중 4대 관리 항목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및 안전관리이고 중점관리 하도록 합니다. 2번 공사관리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공기, 품질, 원가, 안전, 환경의 내용을 써주고, 이어서는 공사 4대 관리 내용을 씁니다. 첫 번째는 공정관리 부분, 두 번째는 품질관리, 세 번째는 원가관리, 네 번째는 안전관리 부분까지 씁니다. 다시 공정관리에는 공정계획 수립, 공정진도관리, 공정만회책 수립이 포함되고, 품질에서는 품질계획 수립, 품질관리 활동, 품질 개선, 관련 규격 등의 내용을 써줍니다. 원가관리 부분은 원가계획 수립, 원가 집행관리, 원가 절감 노력이 포함되고, 안전관리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 활동,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조치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제목 4번 공사 4대 관리의 상호 요소. 첫 번째는 공정, 품질, 원가. 자, 요 그래프만 활용하시면 요 내용은 다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정안전과 품질안전, 원가안전 이렇게 내용 쓰시고 마지막 5번 결론을 쓰면 되는데, 이러한 공사관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스마트 건설기술 관리 부분 이런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번 총론에 관한 내용을 봤는데, 사실 읽어도 머리 겉으로만 맴돌고 이해가 안 되는 챕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모범 답안 정도는 꼭 암기하고 시험장 다음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4번 여기까지 봅니다. 123회 서술 4교시의 5번 저토피 연약 집안의 선지보 터널 공법으로 터널을 시공할 때 집안 보강 효과와 공법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저토피 연약 집안은 일반적인 공법으로 터널 시공 시 지지력 부족, 막장 자립성 부족 및 소속 영역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안정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 조건에서의 선지보 터널 공법은 터널 굴착 전 터널 주변 집안을 보강하여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법으로 크게 갱내 선지보와 갱외 선지보 공법으로 구분됩니다. 자, 확보하는 공법은 집안 보강 효과에 관한 부분이고, 갱내 선지보, 갱외 선지보는 이 공법이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앞으로 이렇게 기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요 아래에는 선지보 집안 공법에 대한 원리를 담은 그래프 요거 하나 그려줍니다. 이어서 2번 선지보 터널 공법의 집안 보강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집안 보강 효과를 이렇게 차트 형태로 그려주고 관련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집안 보강 효과에 의한 터널 시공 개선사항입니다. 효과로 그냥 쭉 써도 되지만은 이러한 집안 보강 효과로 특히 우리는 시공결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내용을 써줍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도로 선형의 최적화. 예를 들어서 선지보 터널 공법은 이렇게 단면이 큰 터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보강이 되지 않은 터널은 작게 하나, 우회에 두 개 이런 식이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어서는
선지부 터널 공법으로 부지 면적의 최소화가 가능하고 환경훼손 최소화, 내진 성능이 향상되더라. 주변 지반을 보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는 도심지 터널인 경우는 지하 매설물의 대처가 용이한 부분, 그리고 굴진장 증가에 의해서 시공 속도가 향상되는 부분, 그리고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토하치 터널을 한 개의 터널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반 보강 효과를 물어봤지만 지반 보강 효과와 핵심 내용과 그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서술한 답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측 페이지 물어본 두 번째, 선지부 터널 공법의 특징이고, 개요에서 언급했다시피 갱내 선지보, 그리고 갱외 선지보로 구분됩니다. 갱내 선지보는 파일럿 터널 시공 후에 본 터널 굴착면에 선지보를 시공한 다음 본 터널을 시공하는 방법이고, 갱외 선지보는 터널 천단 상부 지표면에서 본 터널을 향해 지보재를 선 시공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보는 공법이 됩니다. 갱내 선지보는 이렇게 파일럿 터널을 뚫은 다음에 이렇게 보강을 하고 본 터널을 이렇게 굴착하는 방법이 되고요. 갱외 선지보는 이 지반상에서 보강을 한 다음에 본 터널을 이렇게 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터널 방법에 대한 특징을 써주고 답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3회) 서술 4교시의 6번 콘크리트 포장에서 컬링 현상을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콘크리트 포장에서 컬링 현상은 슬래브의 상부와 하부 온도차 또는 함수량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슬래브의 휨 변형을 말합니다. 정의를 내려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컬링은 포장의 평탄성을 저해하고 포장의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문제점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개요로 써주었습니다. 이어서 2번, 컬링 현상의 발생 형태 및 발생 시 문제점입니다. 발생 형태는 상단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이렇게 아래로 컬링이 발생되고, 상단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상부로 컬링이 발생되더라,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발생 시 문제점은 포장 기능 저하, 포장 내구성 감소,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증가, LCC 비용 증가, 이러한 내용을 써주고요. 이어서 대제목 3번, 컬링 현상의 종류별 특징입니다. 빌트인 컬링과 일반 컬링으로 구분하는데, 발생 시기는 빌트인은 초기 시공 단계, 일반 컬링은 사용 중에 발생하고요. 이어서는 변형 특성과 주요 원인, 영향 정도를 비교해 줍니다. 대제목 4번은 컬링 현상의 발생 원인, 온도, 함수량, 재료 특성, 그리고 시공 조건과 기타로 구분해서 안 좋은 내용은 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컬링 현상의 방지 대책입니다. 재료 선택, 포장 선택 부분, 시공 관리와 기타로 해서 좋은 내용은 다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컬링 현상 발생 시 보수 방법이고요. 대표적으로 언더실링 보수 공법과 균열 정착 보수 공법으로 구분, 이렇게 차트 형태로 기술한 답안 형태가 되겠고, 마지막 7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합니다. 자, 문제에서 컬링 현상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대제목은 컬링 현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나타났을 때 문제점이 뭔지, 발생 형태 중에서 공학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컬링 현상은 왜 발생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뭔지, 혹시나 발생했을 때는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을 다 써주는 그러한 방법이 유리합니다. 컬링 현상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스마트 콘크리트 부분, 그리고 온도 센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내용도 결론이나 방지 대책 등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23회 4교시와
123회 전체에 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